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계속 이어서 전산회계 2급 108회 기출문제 중에 결산정리사항 수동결산과 자동결산이 있지요. 옛날에는 자동이 없었지만 지금은 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2급에 해당되는 자동결산이 기대감이 있지요. 합격 기대감. 끝나면 전표 추가 F3. 만약에 문제에 자동결산이 없어. 그럼 이거 할 필요 없죠. F3번은 자동결산이 있을 때만 하는 겁니다. 자동결산이 있을 때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결산, 자동결산 구분 두 가지가 다 있으면 하시면 되고. 자, 갑시다. 첫 번째, 4월 1일 날 하나은행에서 3천만 원을 차입을 했고요. 상환 시점에 원금과 함께 일시 상환하기로 했다. 4월 달에 12개월이니까 내년 24년에 갚기로 했죠. 이율 5%이고 기간은 4월부터 내년 3월까지고요. 관련된 분계해라. 월할 계산, 월별로 나누라.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서 나오죠? 물론 당연히 수동입니다. 기대감이 아니니까. 그럼 일단 결론은 이자는 내년에 3월 달에 주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게 지금 23년 12월 31일이죠. 그럼 이 12월 31일 현재 기간이 지났지만 돈은 주는 거 아니죠. 돈은 내년에 주는 거니까. 지금 그 기간은 지났지만 이자는 안 줘. 이자는 내년에 줄 거야. 근데 회계는 발생주의니까 실제 돈이 나가지 않았어도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고 실제 돈 준 건 아니니까 미지급 비용을 써줘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산은 이자 비용 3천만 원 곱하기 5%. 5% 곱하기 1년 12달 중에 4월부터니까 4, 5, 6, 7, 8, 9, 10, 11, 12, 9달. 그래서 12분의 9가 된 겁니다. 그래서 3천만 원에 5%면 3, 5, 15, 150만 원이고 12분의 9 하면 4분의 3. 4분의 3이니까 1125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 전표의 12월 31일자, 일반 전표의 12월 31일자로 해서 여기는 아무것도 없었구나. 여기다가 차변의 이자 비용 1125였죠. 1125. 그리고 대변에 실제로는 돈이 안 나갔죠. 왜? 내년에 주니까.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면 그 이론 강의부터 듣고 오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것도 똑같네. 예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발생이자. 조금 아까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고 지금은 예금에 대한 이자니까 여기서는 이자 수익이 됩니다. 아까는 내가 빌린 거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 비용이고 지금은 예금에 대한 이자니까 예금하면 이자를 받잖아요. 이자 수익이죠. 근데 실제로 못 받았으니까 미수. 그럼 얘하고 의미는 똑같은 겁니다. 얘는 비용이고 얘는 수익일 뿐이지.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간이 경과되었고 그 다음 이자는 미지급한 거지. 근데 이 문제는 기간이 경과되었고 이자는 미수 못 받은 거죠. 자,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수익이냐 비용이냐가 다르지 내용은 똑같은 거. 물론 당연히 수동이고요. 그 위약 나오니까 감가상각비 보이네. 이건 자동이네.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 수동결산 이거 입력해야죠. 자, 대변에 이자 수익 금액이 얼마라고요? 15,000원 15,000원. 그리고 차변에 실제 받은 건 아니니까 미수수익 적으면 끝입니다. 미수수익이나 미지급 비용에는 거래처 입력하지 않아요. 거래처가 따로 없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감가상각비는 자동으로 하는,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자동으로 하는 게 편하죠. 물론 나는 그냥 수동으로 할 거야. 수동으로 나는 직접 분계할 거야. 누가 안 때립니다. 안 때리는데 자동결산하면 편하죠. 물론 지금은 항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수동이 더 빠를 수도 있네. 근데 자동결산이 있다고 가정하고 결산자료 입력 그리고 엔터 치면 1월부터 12월 뜨고요. 이런 게 여러분 어제 시험 볼 때는 안 떴을 건데 그냥 확인만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감가상각은 밑으로 내려서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 감가상각비가 있고 그 중에 비품이 있죠. 비품란에다가 170만 원을 적어주면 되고 그 다른 건 없죠. 아마 문제가 뒤에도 하나 더 있구나. 만약 여기서 끝났다면 전표 추가하면 됩니다. 하나 더 있네. 문제가 그 뒤에 더 있네요. 그죠? 요거 기말재고 자산도 자동이잖아요. 근데 자동인데 나는 수동으로 할 거야. 그래도 안 때립니다. 만약에 수동으로 하려면 기초재고액과 매입액 요거를 합친 금액 아니면 합산 과정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렇게 된 거죠. 만약에 나는 굳이 수동으로 할 거야. 그럼 합산을 열어요. 합산을 열은 다음에 12월 31일자 엔터 쳐서 열어요. 그 다음에 여기 상품을 찾아. 상품의 차변잔액이 있죠. 요 금액에서 문제에 나오는 기말재고를 빼야 돼. 그래서 나온 금액이 매출원가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뭐 있어? 자, 이거 합잔 필요 없이 그냥 결산자료 입력해서 맨 위에 보면 빨간색 상품 매출원가 보이죠? 그 중에 기말재고 있잖아요. 요거 여기에다가 문제에 주어진 기말재고 650만 원을 적어주고 650만 원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일단 그래요. 일단 적어주고 그리고 문제 끝에다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 끝나면 전표 추가하면 됩니다. 전표 추가하면 되는데 제가 숫자를 백데이터가 맞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187920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안 나오나 보다. 178920이네. 뭐 어디를 잘못 적었나 봐요. 어쨌든 우리는 기말재고액 적고 전표 추가하는 것만 알면 돼요. 예. 예, 그럼 완료라고 뜨죠? 그럼 ESC 닫고 일반 전표에 와서 자, 조회 눌러보면 다른 거 보지 말고 여기 감가상각 분계 돼 있고요. 그 다음 매출원가 분계 돼 있죠. 근데 이게 답하고 다르네. 아, 제가 아까 계산기 누를 때 잘못 눌렀나 봐. 178이네. 답은 187이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백데이터가 맞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백데이터를 답안에 맞게 몇 개를 고치던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네요. 어쨌든 뭐 무시하시고 넘어가세요. 방법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굳이 수동으로 하겠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굳이 수동으로 하겠다면 합잔상 상품 합잔에 있는 상품 금액에서 기말재고를 빼가지고 매출원가를 구합니다. 스스로 매출원가를 스스로 구한 다음에 분계를 해야 돼. 대변의 상품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제일 회계 2급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요즘 이럴 필요가 없어. 왜?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서 기말재고에다가 650만원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하면 끝나니까. 물론 위에 있는 감가상각, 그 앞에 있는 감가상각비 이거 입력하고 전표 추가. 그럼 따로따로 눌러도 전표 추가 2번 눌러도 오류가 안 나긴 하는데 이왕이면 한 번만 누르면 좋죠. 자, 그래서 결산 정리 상황 끝났습니다. 일반 전표까지 끝났고 마지막 장부조회. 장부조회가 10점. 세 문제인데 10점이죠. 자, 봅시다. 전산회계 1, 2급에서만 장부조회가 있습니다. 근데 장부조회는 또 말씀드리지만 백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백데이터가 안 맞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저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어딜 봐야 되는지 확인만 해야겠습니다. 자, 2분기 4월에서 6월에 수석상사에 발행해서 교부한 지급어음의 합계. 수석상사라는 거래처 명이 나왔잖아요. 정기월은 제외하래. 그럼 거래처 명이 나오면 거래처 원장입니다. 거래처라는 이름이 나오거나 거래처 명이 나오면 거래처 원장. 그래서 거래처 원장을 일단 열어야 돼요. 그래서 거래처 원장은 여기 있죠. 거래처 원장을 일단 열어가지고 일단 열어서 2분기니까 4월에서 6월 04, 01, 06, 30 그리고 계정 과목이 지급어음이죠. 지급어음 252 못 외운 사람은 F2번 눌러서 지급어음 검색하면 되고요. 거래처는 수석만 찾아도 되고 아니면 엔터 신나게 쳐서 딱 나와야 되는데 저는 없어. 백데이터가 안 맞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만약에 수석이라고 쳐. 이게 만약에 수석이라고 치면 어음 발행하면 대변에 나오잖아요. 분계하면 대변의 지급어음이잖아요. 대변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석상사의 대변 합계를 보면 돼. 어음 발행하면 분계하면 대변의 지급어음이니까 대변의 지급어음 XX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대변 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답은 3,000이었대요. 3,000. 두 번째, 상반기 1월부터 6월 상반기의 보통예금의 입금액은 얼마냐? 그럼 보통예금 차변이죠. 보통예금 차변입니다. 차변. 근데 여기서 전기월된 금액은 제외하래. 근데 여기 우리 시험이 진짜 이렇게 친절한 거야. 전기월을 제외하라고 써 있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전기월까지 같이 합계로 볼 가능성이 크거든요. 일단은 봅시다. 상반기 1월에서 6월에 보통예금에 대해서 궁금한 거잖아요. 보통예금만 알면 되니까 계정별 원장을 봐도 되고 총계정 원장을 봐도 됩니다. 주의할 점은 전기월을 제외하라는 거지. 자, 여기저기 한번 열어봅시다. 자, 먼저 총계정 원장을 열어봅시다. 총계정 원장을 열었을 때 1월에서 6월이죠. 1월에서 01, 01, 06, 30 딱 열은 다음에 보통예금 103 그리고 뒤에도 103 쳐도 되고 아니면 엔터 쳐도 돼요. 어차피 여기만 보면 돼. 근데 순간적으로 입금액 합계니까 차변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럼 1억에서 이 문제가 정답이라면 1억 1천 얼마 이걸 답으로 하기 쉽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전기월이 포함된 금액이에요. 입금된 게 아니죠. 이건 작년에서 넘어온 거지. 그러니까 입금된 건 1월부터 6월까지 이것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합계해서 전기월을 빼야지. 합계해서 전기월 뺍니다. 차변 합계해서 전기월을 뺍니다. 여기도 그랬나? 아닌가? 이건 아닌가? 대변 합계 전기월을 제외하고 전기월을 빼준다는 게 포인트.
전기요를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8,600 얼마인데 저는 모르죠. 저는 지금 대충 하면 1억 1천 얼마에서 2,500을 빼면 대충 8천 얼마 나오겠는데 나오겠는데? 111562에서 2,500을 빼면 8656이 맞는데? 와, 맞네요. 맞네. 111562 빼기 2,500 하면 2,500 하면 8656이 나와요. 아싸. 그러니까 이 백데이터도 이 시험 볼 때도요. 과거의 기출문제를 그대로 재활용하는 것도 꽤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기출문제를 제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어도 그냥 106회 거로 한 건데 잘만 찾으면 똑같은 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넘어가고 다음 이번에는 여기도 한번 열어볼까? 계정변원장 열어볼까요? 계정변원장 열어볼게요. 장부조회는 꼭 어디만 보라는 법은 없다 그랬죠. 0101-0630 그리고 보통예금 103 그리고 엔터 딱 치면 보통예금 여기 쭉 뜨잖아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누계가 나와. 1억 1천 얼마. 근데 누계 안에는 전기요일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빼야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 월계를 일일이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하려면 그것도 어렵네. 그죠? 그럼 총계정원장이 제일 편하네요. 그죠? 월계표는 될라나? 월계표 될라나? 월계표 볼까요? 월계표. 그럼 0106 딱 보면 보통예금이었나? 보통예금 차변 여기 있는 거. 이게 더 빠른데? 이거 보면 되겠네. 1월에서 6월 걸 물어봤으니까 월계표. 더 빠른데? 86562. 이게 답이잖아요. 아싸. 그럼 여기 총계정원장 봐도 되고 계정변원장 봐도 되고 아니면 1월계표. 월계표를 봐도 되죠. 이 월계표가 더 쉽죠. 1월에서 6월만 나와 있으니까 월계표를 봐도 됩니다. 중요한 건 두 군데 이상 봤는데 숫자가 똑같아. 그럼 무조건 맞은 거지. 정답 오케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문제. 1월에서 6월에 접대비 판관비 800번 때 가장 적게 지출한 달과 금액은 얼마냐. 자 포인트 키워드는 가장 많게 또는 가장 적게 이런 말 나올 때는 총계정원장을 보면 됩니다. 가장 큰 가장 적은 이런 말 나오면 총계정원장. 그래서 자 총계정원장을 열어서 접대비 찾아야죠. 1월에서 6월 0101-0630 접대비 813 모르면 F2번 눌러서 접대비를 찾아야 되죠. 접대 찾아가지고 800번대 내려와야 됩니다. 이렇게 자주 쓰는 거 외우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1월부터 6월 그 중에 가장 큰 달은 요거 4월이고 근데 물어본 건 가장 적은 달이니까 가장 적은 달은 10만원 있는데 답하고는 안 맞죠. 답하고는 안 맞죠. 답은 3월이래. 3월인데 이건 안 맞아요. 어쨌든 요거 보면서 가장 많은 달 가장 적은 달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딜 보면 되는지 알 수 있는 거니까 넘어가면 되죠. 자 이래가지고 백데이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없는 상태라서 과거의 기출문제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 부분은 아예 그냥 답하고는 안 맞는 거지만 그래도 어딜 보면 되는지 이거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것까지 충분히 아실 수 있으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가답안 나온 상태에서 그리고 혹시나 이의 신청할 만한 거 어때요? 여러분 보니까 내가 틀린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한두 개 정도 틀린 게 있을 수는 있는데 보다시피 이거 문제가 이상한데 문제가 잘못됐는데 할 만한 게 없어요.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또 내가 틀렸다고 이의 신청 무조건 해라 이런 입장보다는 문제나 해답에 오류가 없는 이상은 할 필요 없다. 그지? 그리고 또 내가 틀렸다고 이의 신청하는 사람보다는 무조건 나는 맞추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시는 게 더 맞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결론은 이의 신청할 건 없는데 혹시 좀 수상하다 이런 거 있으면 3일 이내니까 내일 모레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야. 그리고 절대로 바뀌지 않는 거 내가 시험 본 결과는 안 바뀝니다. 시험장 지금 돌아가서 내가 입력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건 시험 끝나는 순간 이제 더 볼 것도 없어. 이제 바로 그냥 집어치고 내일부터 회계 1급 해야죠. 이제 1급 공부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최고 현명한 길입니다. 자 그래서 108회 회계 2급 기출문제풀이 이론에 이어서 실무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